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참 많죠. 하지만 오늘 주인공 심은정 씨는 그런 억울함을 그냥 참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통쾌하게 복수했는지 차근차근 들어보시죠. 32살 심은정 씨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죠. 현금도 꽤 되고 시내 좋은 곳에 아파트도 2채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아껴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 은정 씨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이진우라는 사람이었어요. 35살의 진우 씨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성실해 보이고 말도 조근조근 잘하고 무엇보다 은정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것 같았거든요. 매일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하고 퇴근할 때도 늘 기다리고 있었죠. 은정 씨,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그래서 은정 씨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사귄 지 몇 달 후, 진우 씨가 은정 씨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가족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은정 씨는 조금 긴장했지만 진우 씨가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가족분들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집도 깔끔하고 좋았지만 무엇보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너무나 교양 있고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어머, 진우가 늘 이야기하던 은정 씨가 이렇게 예쁜 분이었구나. 우리 진우가 복이 많네. 시어머니는 은정 씨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내놓으시면서 이것저것 권하셨습니다.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 씨, 우리 진우가 워낙 소심해서 여자친구도 제대로 못 사귀던 녀석인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다니. 정말 고마워요. 온 가족이 은정 씨를 진짜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시누이도 있었는데 나이가 비슷해서 금세 친해졌어요. 언니, 우리 오빠 때문에 고생 많으시겠어요. 워낙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요. 언니가 좀 이끌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농담도 하면서 재밌게 지냈죠. 정말 이상적인 시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은정 씨가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진우 씨가 먼저 말한 게 아니라 은정 씨가 할머니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였죠.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을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아파트도 2채나 있고요. 할머니가 저를 많이 아껴주셨거든요. 그러자 시댁 가족들이 정말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어머나, 그럼 은정 씨가 정말 든든하네요. 할머니께서 은정 씨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런 큰 재산을 물려주셨을까요?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집 마련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은정 씨는 정말 복이 많은 것 같아요.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반응해 주시니까 은정 씨도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혹시나 돈 때문에 좋게 보는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그런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할머니의 사랑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아서 고마웠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 씨가 은정 씨를 집까지 바래다 주면서 말했어요. 은정 씨, 우리 부모님이 은정 씨를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너무 기뻐요. 저도 좋으셨어요. 정말 따뜻한 분들이시네요. 은정 씨, 저희 결혼하면 안 될까요? 저는 은정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진우 씨의 진심 어린 프로포즈였습니다. 은정 씨도 진우 씨를 많이 좋아했고 시댁 분들도 너무 좋아서 흔쾌히 승낙했어요. 네, 좋아요. 저도 진우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결혼이 결정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바쁜 나날들이 시작되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댁분들과도 더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만날 때마다 더욱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은정 씨에게 결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은정아, 예단 준비할 때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혼수 준비하느라 힘들지? 뭔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이렇게 친딸처럼 챙겨주셨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식장 예약할 때도 직접 함께 가셔서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 은정이가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최고로 예쁘게 해줘야죠. 시누이도 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메이크업까지 함께 다니면서 도와줬어요. 정말 이런 시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고 은정 씨는 진우 씨와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기대되었습니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으로 새 집도 마련했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의 따뜻한 가족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정 씨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 중 일부로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시내 좋은 곳에 있는 깔끔한 아파트였죠. 진우 씨도 정말 좋아했습니다. 여보, 정말 좋은 집이야. 할머니께서 이런 복을 주신 거네. 새 집에서 시작된 신혼생활은 정말 달콤했어요. 진우 씨는 여전히 다정했고 은정 씨도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서 커피도 마시고 저녁에는 같이 요리도 해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정아, 잘 지내니?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너도 알다시피 진우 아버지 쪽 친척분이 돌아가셔서 조문을 가야 하는데 조의금이 좀 많이 드네. 은정 씨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족이 된 이상 집안 경조사에 드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건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2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가족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은정 씨는 선뜻 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집안 경조사비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시댁에서 연락이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은정아, 시아버지께서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비가 좀 필요해. 너희 시어머니가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용돈 좀 보내드려야 하지 않겠니? 언니, 제가 학원을 다니는데 등록비가 좀 비싸서요.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연락이 왔어요. 금액도 처음에는 몇십만 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는 처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이 충분했으니까 부담스럽지도 않았고요. 하지만 진우 씨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이상했어요. 여보, 요즘 시댁에서 도움 요청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은정 씨가 이렇게 말하면 진우 씨는 항상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가? 우리 가족들이 원래 좀 그래.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니까.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면 좀. 여보,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여유가 있으니까. 진우 씨는 늘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확실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거였죠. 은정 씨는 점점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시댁에 놀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새 차를 샀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은정아, 새 차 어때? 이번에 좋은 걸로 바꿨어. 그런데 그 차가 정말 비싸 보이는 수입차였어요. 은정 씨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죠. 아버님,
정말 좋은 차네요. 많이 비쌌을 것 같은데요. 아, 나이 들어서 좋은 차 한번 타보고 싶었거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시어머니도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게요. 너네 아버지께서 평생 낡은 차만 타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좋은 차 사신 거란다. 그런데 은정 씨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시댁 형편이 그렇게까지 여유로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그런 비싼 차를 살 수 있었을까요? 집에 와서 진우 씨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아버님이 새 차 사셨던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왔을까? 아, 그거? 아마 적금을 깨신 것 같아. 원래 차 바꾸시려고 모으고 계셨거든. 진우 씨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은정 씨는 점점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에서의 요구는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은정아, 내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참 좋은 투자 기회라고 하는데 진우 여동생이 해외 연수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점점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예전처럼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은정아, 우리가 가족이니까 이런 것쯤은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할머니가 그런 큰 유산을 남겨주신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인 것 같아.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은정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할머니의 유산이 시댁을 위한 거라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지만 그때도 은정 씨는 참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진우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결혼 전에 따뜻했던 시댁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같은 사람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 있었거든요.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시댁의 요구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예 은정 씨의 상속 재산을 당연한 가족 공동 재산으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말투부터가 달랐습니다. 은정아, 시아버지께서 새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 예전처럼 부탁해서 미안하다거나 염치 없다는 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죠. 어머님, 얼마나 필요하세요? 한 500만 원 정도? 아, 그리고 시누이도 학원을 더 다녀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학원비는 얼마나 드나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그런데 은정아,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 이런 건 당연한 거잖아. 할머니께서 그렇게 큰 유산을 남겨주신 것도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인 것 같아. 은정 씨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유산이 시댁 가족을 위한 거라니요. 할머니는 시댁 가족을 본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도 참았습니다. 진우 씨와 상의해 보자고 했죠. 어머님, 진우와 상의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상의는 무슨 상의야? 가족인데 당연한 거지. 빨리 보내주면 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에 그 다정하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진우 씨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요즘 시댁에서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말하는 방식도 예전과 달라졌어. 그런데 진우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여보, 우리 부모님이 언제 우리한테 뭘 바라신 적이 있어? 이번에 정말 필요해서 그러시는 거야. 하지만 너무 자주 그러시잖아. 그리고 금액도 점점 커지고. 그래도 우리한테는 여유가 있으니까. 가족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진우 씨는 여전히 시댁 편을 들었어요. 은정 씨는 답답했지만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시아버지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은정아, 나야.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네, 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투자자들이 필요한데 은정이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투자요? 그래. 한 1,0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물론 나중에 수익이 나면 더 많이 돌려줄게. 은정 씨는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이라니 지금까지 요구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었거든요. 아버님, 그런 큰 돈을. 큰 돈이 뭐야? 은정이한테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잖아. 그리고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지.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예전과 달랐어요. 부드럽고 점잖던 모습은 사라지고 뭔가 강압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버님, 진우와 상의해보고. 상의는 무슨 상의야? 진우는 원래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못 내려. 은정이가 알아서 해야지. 은정 씨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따뜻하고 교양 있던 시아버지가 맞나 싶었거든요. 그날 밤 진우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1,000만 원을 투자해달라고 하시는데. 아, 그 이야기? 아버지께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려고 하시거든. 기회가 좋다고 하시던데.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게 너무 큰 금액이잖아. 여보, 우리한테는 그 정도 금액이 부담이 되나? 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진우 씨는 또다시 시댁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은정 씨가 인색한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보, 부모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부탁을 하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셨을 거야. 정말 필요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지. 은정 씨는 답답했지만 결국 돈을 보내드렸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시누이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언니, 저 요즘 취업 준비를 하는데 스펙을 쌓으려면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얼마나 드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토익도 듣고 커말도 따야 하고 면접 학원도 다녀야 해서요. 한 달에 200만 원이라니 정말 많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언니한테는 그 정도는 부담이 안 되잖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이 남겨주셨으니까. 이제는 시누이까지도 은정 씨의 상속 재산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마치 자기들 것인 양말이죠. 은정 씨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던 시댁 가족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진우 씨는 여전히 가족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참았어요. 사랑하는 남편의 가족이니까. 그리고 정말 필요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날 무렵 시누이가 갑작스럽게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언니, 오빠, 나 결혼하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정말 기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남자친구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벌써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모두들 깜짝 놀랐죠. 그래, 좋은 일이네. 언제 결혼식 할 거야? 진우 씨가 물어보자 시누이가 대답했어요. 3달 후에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걱정이에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셨어요. 걱정 마라. 우리 딸 결혼인데 최고로 해줘야지. 은정아, 시누이 혼수 준비 좀 도와줘야겠어. 은정 씨는 당연히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시누이니까 말이죠. 네, 어머님. 어떤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목록을 들어보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혼수로 가전제품은 기본이고 가구도 다 새로 사야 해. 그리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신혼집도 마련해줘야 하잖아. 신혼집까지요? 그럼 우리 딸이 전세방에서 신혼생활을 할 수는 없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사줘야 해. 은정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아파트를 사달라니
그게 어떻게 당연한 일인가요? 어머님, 아파트까지는 너무 뭐가 너무야. 은정이한테는 아파트가 두 채나 있잖아. 하나 정도 신우이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은정 씨는 정말 놀랐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신우이한테 달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어머님, 그건 할머니께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라서. 할머니가 뭘 안다고? 어차피 다 가족 것 아니야. 그리고 은정이는 지금 살 집도 있으니까 하나 정도는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씀에 은정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할머니의 유산을 마치 시댁가족의 공동재산인 것처럼 여기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은정 씨가 통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한 거예요. 자신 명의로 된 대출이 있는 거였죠. 이게 뭐지? 은정 씨는 급하게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은정 씨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서 신우이 혼수를 이미 구입했다는 거였어요. 고객님, 이 대출은 지난달에 실행되었고 담보는 고객님 소유의 아파트입니다. 제가 언제 대출을 받았다고 하세요?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은정 씨는 급하게 집으로 달려가서 진우 씨에게 따졌어요. 여보, 이게 뭐야? 내 명의로 대출이 나와 있다고? 진우 씨는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아, 그거? 아버지께서 급하게 필요하셔서. 나중에 다 갚으실 거야. 나중에 갚는다고? 내 동의도 없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여보,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야? 은정 씨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진우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아버지께서 은정이를 믿으니까 그러신 거야. 진우 씨는 여전히 시댁 편을 들고 있었어요. 명의도용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가족이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산 그 비싼 수입차도 은정 씨 명의로 할부로 구입한 거였어요. 고객님 명의로 작년에 할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자동차 할부 회사에서 온 연락을 받고 은정 씨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명의로 온갖 대출과 할부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시댁에 가서 따져보니 시댁 가족들의 반응은 정말 뻔뻔했습니다. 은정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구냐? 우리가 남이야, 가족이야? 시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아버님, 하지만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로. 동의는 무슨 동의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어차피 다 갚을 건데 뭐가 문제야?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정아,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 가족 간에 이런 것도 못 해주면 어떡해? 어머님, 하지만 이건 명의도용이에요. 명의도용이 뭐야? 우리가 사기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해서 그런 거잖아. 신우이까지 나섰어요.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가족들과 나눠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은정 씨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기적이라니요?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가요? 하지만 이건 우리 할머니가 뭘 안다고요? 어차피 돌아가신 분이 뭘 아셔요. 지금 중요한 건 살아있는 가족들이잖아요. 신우이의 말을 듣는 순간 은정 씨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집에 와서 진우 씨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진우 씨의 반응은 여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보, 가족들이 좀 성급했긴 하지만 아기는 없었을 거야. 아기가 없다고? 내 명의를 도용한 게 아기가 없는 거야? 여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진우 씨는 끝까지 가족 편을 들었어요. 은정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 만났던 그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은정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이고 가족이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할머니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유산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있다니요. 결혼한 지 1년이 지나면서 시댁의 요구는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이제는 아예 체면도 차리지 않고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댁 전체가 모여서 은정 씨를 부른 거예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면서 말이죠. 은정아, 와서 앉아봐.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시아버지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은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사실 내 시누이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혼집 문제가 심각해.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시어머니가 말씀을 이어받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은정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를 팔아서 시누이 신혼집을 사주면 어떨까 싶어서. 은정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시누이 집을 사달라고요? 어머님, 그건 너무 뭐가 너무야. 어차피 은정이는 지금 살 집도 있고 아파트도 2채나 있잖아. 하나 정도는 시누이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시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은정아,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시누이도 우리 딸이고 은정이도 우리 딸이잖아. 가족끼리 이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이때 시어머니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 돈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 할머니가 물려준 거니까 어차피 하늘에서 떨어진 돈이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할머니가 뭘 알고 은정이한테만 물려줬겠어? 돌아가신 분이 뭘 아셔? 지금은 우리가 가족이 되었으니까 함께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은정 씨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할머니를 그렇게 모독하다니요. 할머니는 평생 은정 씨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할머니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다니요. 어머님, 할머니께서는 할머니 하지 마. 이제 내 가족은 우리야. 죽은 사람보다 살아있는 가족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예전에 그 교양 있고 다정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시누이도 거들었어요. 언니,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저도 언니 동생이잖아요. 언니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동생 결혼하는데 도움도 안 주려고 해요? 하지만 이건 뭐가 이거예요? 언니는 지금도 충분히 부자잖아요. 아파트 하나 정도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은정 씨는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결혼 전에 만났던 그 따뜻하고 좋았던 가족들이 맞나 싶었거든요. 그때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은정 씨는 진우 씨라도 자신 편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여보, 와서 앉아봐. 가족회의 중이야. 시아버지가 진우 씨를 불러 앉히시고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진우야, 동생 신혼집 문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은정이가 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진우 씨는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말했어요. 여보, 가족들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우리한테는 여유가 있으니까. 은정 씨는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또다시 남편이 가족 편을 드는 거였어요. 진우 씨, 하지만 이건 우리 할머니가. 여보, 할머니께서도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길 바라셨을 거야.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진우 씨까지 할머니를 들먹이며 은정 씨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은정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보,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도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거고. 무슨 도움을 줘요? 이미 내 명의로 온갖 대출을 받아놨잖아요. 은정 씨가 목소리를 높이자 시댁 가족들이 모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은정아, 목소리 낮춰. 가족끼리 이야기하는데 뭘 그렇게 흥분해?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출 이야기는 또 왜 나와? 그건 우리가 다 갚을 거라고 했잖아. 언제 갚으실 건데요? 지금까지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갚을 거라고 했으니까 갚는 거지. 뭘 그렇게 재촉해? 시어머니의 반응이었어요. 정말 뻔뻔했습니다. 언니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가족끼리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시누이까지 가세했어요. 은정 씨는 그 순간 정말 한계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들과는 정말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은정 씨는 조용히 말하고 일어났어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은정 씨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모으신 소중한 재산이 이런 식으로 사라져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들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 씨는 마침내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이제는 정말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날 밤부터 은정 씨는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마음먹었거든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신중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은정 씨는 회사에서 몰래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상담이신가요? 명의도용과 재산 보호에 관한 상담입니다. 변호사와의 첫 상담에서 은정 씨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시댁에서 자신 명의로 무단으로 대출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을 말이죠. 고객님,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입니다. 그리고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고 은정 씨는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증거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을 녹음하시고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도 보관하세요. 그리고 무단으로 진행된 대출이나 할부 계약서들도 모두 복사해 두시고요. 변호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남은 재산은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은정 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시댁과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녹음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댁에서 보낸 문자 메시지들도 모두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내용들, 명의도용을 당연하게 여기는 내용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었어요. 은행에 가서 자신 명의로 된 모든 대출과 할부 계약서들도 발급받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자신 몰래 진행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확인하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았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은정아, 시누이 아파트 건은 생각해봤어? 은정 씨는 이번에는 녹음을 켜고 대답했어요. 어머님, 아직 생각 중이에요. 뭘 그렇게 오래 생각해?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 빨리 결정해야 시누이도 준비할 수 있지. 어머님, 하지만 저희도 나중을 생각해야. 나중은 무슨 나중이야? 어차피 은정이는 진우랑 살면서 먹고 살 걱정 없잖아. 그런데 시누이는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다고. 그럼 저희가 가진 아파트 말고 다른 방법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어? 은정이가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동생 하나 도와주지 못하겠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은정아, 솔직히 말해서 그 재산도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 할머니가 죽으면서 어쩌다 내가 받게 된 거지. 그런 걸 혼자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 말까지 모두 녹음되었어요. 은정 씨는 이 증거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은정 씨는 남은 재산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시댁이 손댈 수 없는 곳에 돈을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서류도 미리 준비했어요. 변호사와 상의해서 재산 분할 때 손해보지 않는 방법도 알아뒀고요. 한편으로는 시댁의 재정 상황도 조사해봤어요. 과연 그들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조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시댁은 그럴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새로 시작했다는 사업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빌리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시어머니의 친구 사업 투자도 마찬가지였고요. 은정 씨는 이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해서 증거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며칠 후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파트 건은 언제 결정해 주실 거예요? 저 다음 주에 신랑이랑 집 보러 가기로 했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 중요한 결정이니까. 언니, 설마 안 해주시려는 건 아니죠? 저희가 이미 약속도 잡아놨는데. 신우이의 목소리에서 짜증이 느껴졌어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어. 가족인데 그런 것도 못 해주시면서 무슨 가족이에요? 신우이의 말도 모두 녹음했어요. 이제 정말 충분한 증거가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마지막으로 진우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시댁에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보, 또 그 이야기야. 가족인데 그 정도는. 가족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해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보,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지 마. 우리한테는 여유가 있으니까. 진우 씨는 여전히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은정 씨는 마지막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어요. 은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에서 가족 전체가 모여서 은정 씨에게 마지막으로 압박을 가하기로 한 날이었어요. 신우이 아파트 건에 대한 최종 답변을 듣겠다면서 말이죠. 은정 씨는 그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에 들렀어요.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변호사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모든 걸 공개하실 거죠?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은정 씨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명의도용 증거자료, 녹음 파일들, 은행 대출 서류, 그리고 이혼 서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시댁으로 갔을 때 정말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신우이, 그리고 진우 씨까지. 마치 재판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은정아, 앉아봐. 오늘은 확실히 결정을 내려야겠어. 시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결혼까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시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은정아, 우리가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하지만 정말 필요하니까 그러는 거잖아. 신우이도 나섰어요.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언니가 안 도와주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모두들 은정 씨를 바라보며 답변을 기다렸어요. 은정 씨는 잠깐 침묵을 지키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이혼하려고 해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뭔가 잘못 들은 건 아닌지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먼저 물어보셨어요. 이혼하겠다고 했어요. 진우 씨와 헤어지겠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댁 가족들이 모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시어머니가 놀라며 물어봤어요.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한 결과예요. 진우 씨가 황급히 나섰어요. 여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이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진우 씨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은정 씨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은정 씨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자 시댁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제 명의로 무단으로 받으신 대출 서류들이고요. 첫 번째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건 제 동의 없이 할부로 구입하신 자동차 계약서고요.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까지 여러분과 나눈 대화들을 녹음한 파일들이에요. 은정 씨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시아버지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명의도용과 사기죄로 고발할 거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댁 가족들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사기죄라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제 동의 없이 제 명의를 사용해서 대출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셨잖아요. 이건 명백한 명의도용이고 사기죄에 해당해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우리가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도 되는 건 아니에요. 은정 씨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진우 씨가 나섰어요. 여보, 이혼은 내가 동의하지 않을 거야. 법정에서 보자고. 그러세요. 저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은정 씨가 이혼 서류를 꺼내 보이자 진우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도 할 거고 명의도용에 대한 피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은정아,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아기를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아기가 없었다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세요. 은정 씨가 핸드폰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돈 원래 내 것도 아니잖아. 할머니가 뭘 안다고. 죽은 사람이 뭘 아셔. 녹음을 듣는 시댁 가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어머님, 이게 아기가 없는 거예요? 제 할머니를 이렇게 모독하시고도.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변명했어요. 그건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 거고. 급해서 할머니를 모독해도 되는 거예요? 은정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신우이 씨도 들어보세요. 다른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신우이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언니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으면 가족들과 나눴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신우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언니,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거예요.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법적 절차를 시작했어요. 진우 씨가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여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할게. 어떻게 정리하실 건데요? 이미 받은 대출은 어떻게 갚으시려고요? 내가 갚을게. 시간을 좀 주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그리고 갚을 능력이 있기나 해요? 은정 씨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저희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인데요. 시아버님의 소득으로는 이 대출을 갚는데 최소 20년은 걸린다고 하네요. 시아버지가 변명했어요. 사업이 잘 되면 빨리 갚을 수 있어. 무슨 사업이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정 씨가 조사 자료를 보여주자 시아버지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이제 법정에서 모든 걸 정리하겠어요.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그리고 이혼소송까지. 시댁 가족들은 모두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설마 은정 씨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올 줄은 몰랐거든요.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진우 씨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은정 씨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변호사 선임도 끝났고 서류도 다 제출했어요. 은정아, 우리가 잘못했어. 사과할게.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지만 은정 씨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범죄를 저지르셨잖아요. 은정 씨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는데 신우이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언니, 제발이요. 저 결혼은 어떻게 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에요. 알아서 하세요. 은정 씨는 냉정하게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드디어 모든 걸 공개한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모든 걸 공개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법적 절차만 남았네요. 네, 끝까지 가보겠어요. 은정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였어요. 법정 공방이 시작된 지 석 달 후, 마침내 모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정 씨의 완전한 승리였어요. 법원은 시댁의 명의도용을 명백한 사기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은정 씨에게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판사의 판결문을 듣는 순간 시댁 가족들의 얼굴은 새하얘졌어요. 그들이 은정 씨에게서 가져간 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거였거든요. 이혼도 확정되었습니다. 진우 씨가 끝까지 거부했지만 법원은 은정 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서도 은정 씨가 가져온 상속 재산은 모두 은정 씨가 가져가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원고의 상속 재산은 혼인 전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판결로 은정 씨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을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었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시댁 가족들의 몰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할부로 샀던 고급 수입차가 압류당했어요. 대출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제는 대중교통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새로 시작하려던 사업도 물론 망했고요. 시어머니는 더 심각했습니다. 은정 씨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서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거예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작은 전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작은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살아야지, 어쩌겠니? 이것도 다행인 줄 알아. 시어머니의 자존심도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신우이의 상황은 가장 비참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준비했던 모든 혼수를 반납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신랑 측에서 결혼을 취소해버렸어요. 혼수도 다 가짜였고 집안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결혼을 해요? 신랑의 말에 신우이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어요. 신우이가 울면서 한탄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우 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의 사기 사건이 직장에까지 알려져서 승진해서 누락되었어요. 그리고 신용 문제로 인해 앞으로의 승진 가능성도 없어졌고요. 진우 씨, 가족 문제가 회사에까지 영향을 주면 곤란하죠. 상사의 말에 진우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진우 씨는 혼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결혼 전 독신 시절보다도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다 은정이 때문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진우 씨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은정 씨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낸 것은 물론이고 법정에서 받은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져서 오히려 재산이 늘어났어요.
무엇보다 자유로워진 기분이 최고였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무리한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되고 우유부단한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할머니, 저 해냈어요. 할머니가 물려주신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어요. 은정 씨는 할머니 산소에 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뜻을 받들어 의미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이니까 정말 의미 있게 써야겠어요. 은정 씨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급식 봉사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할머니가 그런 일을 좋아하셨거든요. 몇 달 후, 우연히 시댁 소식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정말 완전히 몰락해서 겨우겨우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나이가 많아서 재취업도 어려워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시누이는 결혼이 취소된 충격으로 집에만 틀어박혀 있고, 진우 씨는 혼자 살면서 정말 초라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업자득이죠. 은정 씨는 별로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자초한 일이니까요. 대신 은정 씨는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할머니가 물려주신 유산으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어서 더욱 보람을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착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죠. 은정 씨는 자신의 선택을 전혀 후회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연애도 시작했습니다. 진짜로 은정 씨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은정 씨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은정 씨가 정말 대단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을 지켜낸 거니까.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은정 씨는 완전히 새로운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유산을 지켜내고 그 유산으로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인생 말이죠.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가 주신 사랑과 용기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었어요. 은정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억울함도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정의는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정 씨처럼 용기 있게 자신을 지켜내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